이렇게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대항 요건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는 뭐거나 미등기나 불법 다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어떤 사업자 등록, 이 사업자 등록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어야 돼요. 구청 사업자 등록은 인정 안 돼요. 구청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도 많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서 사업자 등록은 가끔 보면 살다 보니까 이제 구청 사업자 등록 갖고 대학력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절대 안 돼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구청 사업자 등록은 인정이 안 되고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추면 대통령이 정하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보증금 환상보증금이라는 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상이 상위법이 적용 대상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상위법이 제2조 1항 즉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4개 군역으로 서울이 4억인데 지금은 이제 6억 천이 됐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환산보증금 범위를 여러분한테만 보여드리죠. 이제 2018년 1월 26일 날 2개가 바뀌었죠. 하나 바뀌면 이렇게 환산보증금 범위가 서울이 6억 천. 기존에는 얼마였냐? 기존에는 서울시가 4억 원이어 있지. 4억 원. 4억 원이 있다가 4억 원에다가 2018년 1월 26일부터 6억 천이로 바뀐 거죠. 키워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봐도 뭐 더 안 키우고 정도 봐도 되겠죠. 원래 크니까. 서울시가 그러니까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10일까지 2억 4천만 원에다가 2008년 8월 10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2억 6천 그리고 2016년 10년 7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3억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4억 그리고 2018년 1월 16일 올해 6억 천이로 증가됐죠. 수도권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5억 이하 또 광역시 같은 경우는 3억 9천 이하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월세 곱하기 이렇게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정하냐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이 뭐 1억 원이다 1억 원이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1억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죠? 공이 2개 들어가면. 이게 1억, 요게 1억 하면 환산보증금은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2억 원이 이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환산보증금이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법이 바뀌기 전의 내용인데 어쨌든 이 큰 틀에만 환산보증이 정하는 환산보증 기준에 이 범위 내에 있느냐 이제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주어졌었죠. 과거에는 그 환산보증은 초과되면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상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그 돈도 못 받고 이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거는 상가 건물의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권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랄 수 있는데 나가라는 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임차 보증금을 주고 나보내냐 그것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냥 매물을 쫓겨나는 게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상가 건물 주가 맘만 먹으면 이 상가 임차인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다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15년 그 5월 13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환상보증금 범위 초과되는 상가 임차인에도
상가 임차인 한산보증 초과되는 상가 임차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게 됐죠. 여기서 대항력은 계약갱신 요구권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임차인도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과 그리고 권리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은 이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새로 계약했거나 종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경우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모두가 어떻게 하냐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어떠냐?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돼. 대단한 중요한 거죠.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환상보증 범위내는 별도로 갱신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금은 이제 10년이죠. 2018년 9월 10월 16일부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을 증가됐죠. 1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2018년 10월 16일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된 임대차를 포함합니다. 이 갱신된 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건이 5년만 보호를 받던 사람도 한 번에도 갱신한 적이 있으면 근데 그 갱신은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나 이 환상보증 초과되는 임차인이 이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서 계약갱신을 안 하고 묵시적 갱신됐다. 그러면 이 계약갱신 10년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민법적 채권계약으로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사를 보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후 한 달 30일 이후에 계약 해지 이렇게 생기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 6개월 있다 계약이 해지하는 민법적 채권계약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말하면 계약갱신 요건 10년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무책임한 책임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상가 임차는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해라. 계약갱신은 저 갱신하겠습니다. 이 말하면 되죠. 나는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놓으면 돼요. 요즘에 세대에 누가 그 내용을 보내고 그럽니까? 임대인에다가 이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넣으면 되죠. 또는 전화로 해가지고 그걸 통화 녹취해놔야죠. 왜냐면 상대방이 또 안 그랬다고 또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면 2015년 5월 12일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그 당시에는 5년이었죠. 지금 10년 바뀌죠. 5년. 그 다음에 경매가 당하면 소액임차인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권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해당 요구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새로 계약했거나 이후에 계약을 갱신한 이 임차인이나 아니면 종전 임대차 같은 경우도 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후에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환산분이 초과되는 임차인도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5년이 보호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늘었지만 2010년은 게 2018년 10월 16일부터는 늘었지만 이 5년을 보호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환산보증 초과되는 임차인은 상당히 불리한 게 뭐냐면 계약기간이 5년이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된다고 하도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 묵시적 갱신은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이 묵시적갱신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되는 것과 다르시 상가임대차 보법의 보호를 받는 묵시적갱신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민법상 묵시적갱신이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민법상 묵시적갱신이 되면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 해지로부터 임대인은 6개월 있다 계약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은 한 달 있다 계약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요건이 주장할 수 있는 10년을 보호받을 수 없을 수가 있다.